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함께 출발해 볼 텐데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매일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고 아마 뭐 TV만 틀면 나오는 단어가 뭐 역사상 최고치 지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통의 어떤 시장의 투자자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보통 뭐 체감 지수라고 하는 부분과는 사뭇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물론 즐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시장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조금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한 말씀 드리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투자자들 중에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뭐 승자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 거고요. 패자는 굉장히 돈을 많이 잃는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 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간단한 한 가지 단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명분입니다. 내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있는가에 대한 명분. 조금 더 좀 몸으로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우리가 냉장고를 산다. 그냥 냉장고를 사는데 과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 것인가. 뭐 여기저기 마트도 가보고 인터넷으로 최저가도 검색을 해보고 문을 2짝을 살까 4짝을 살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냉장고를 살 때도. 근데 여러분들이 냉장고보다도 몇 배, 최소한 몇십 배, 몇백 배의 더 많은 돈으로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사는 종목은 냉장고를 살 때만큼 고민을 하는가? 이 질문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드렸을 때 아마 확실하게 나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주식은 굉장히 좀 위험한 재테크고요. 물론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거지만 위험하기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도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과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는가 그 부분들을 여러분과 제가 의견을 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장 마무리에도 또 코엔스탑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대비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코엔스탑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매니저님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더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 10위까지 확인해 볼게요. 언택트 요 근래 계속해서 1위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1위 차지했고요. 반도체 대장 2위, 반도체 파운드리 7위, MLCC 8위에 위치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참 핫했습니다. 전기전선 3위, 코로나19 4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오늘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톡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한 번 테마로 자리 잡았네요. 6위 차지했고요. 정치 테마주가 9위, 철강주가 10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을지 종가 상황과 함께 종목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카카오 7.37% 내리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래도 시총 3위 자리는 오늘 지켜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1.37% 올라줬습니다. 대원전선, 전선주 내에서 정치 테마와 엮이면서 눈에 띄게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7%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휴마시스 베트남에서 진단키트가 허가가 되면서 주목받았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덕분에 요즘은 진단키트주가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4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3.35% 뛰어오르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펼쳐가고 있습니다. 또 메디톡스 차세대 보톡스와 관련해서 임상 3상에 돌입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5.55% 뻗어나갔고요. DB하이텍은 4.93% 치솟아줬습니다. LG이노텍과 또 삼성전기 2분기 MLCC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 주목받았고요. 애니능률 또 윤석열 관련주죠. 18.3%나 올라와 줬습니다. 세아베스틸은 10%대 급등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종목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네, 당연히 카카오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깊은 하락세가 연출되면서 장중에 가장 뜨거웠습니다. 지금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접근하면 안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카카오 일단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고 의견을 드릴 때가
안 좋지만 고 의견을 드릴 때가 있고 좋지만 스타 의견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좀 감안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카카오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 네이버 두 개가 시장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야, 나 삼성전자 시가총액 1등이라고 우리나라 거래소에 내가 거의 30%가 해당하는 게 내 시가총액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연초에서 거의 6개월 동안 빠지고 있죠. 오늘 좀 약간 반등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바로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최고치를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지금 그냥 카카오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두 개의 어떤 이분법적인 부분으로 보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갖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늘 시초가 내지는 어제 종가 많이 올랐을 때 따라잡은 분들, 그다음에 수익이 많이 계신 분들, 그다음에 조금 조정 주면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론적인 부분, 나는 그래도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뭐 70조 가까이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을 안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카오를 지금 살 수가 없죠. 네이버 쪽으로 지금 아마 돈이 몰리고 있을 거고 오늘 카카오 굉장히 많이 빠지긴 했었습니다. 수급이 바뀐 건 이런 게 있어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인데 야, 개인들이 이거 외국인들 기관들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사면 이거 올라가겠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의 어떤 그 시장의 참여자 분들일 수도 있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것을 작년에 올 초까지 삼성전자가 좀 보여줬죠. 근데 지금 카카오에서 기관 외국인 몇십 조, 70조에 가까운 종목군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두 주체는 6월 중순 들어서부터 완벽하게 매도세로 바뀌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로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장대음봉 맞고 떨어진 게 과연 카카오의 어떤 그 시세의 종결점이냐라고 했을 때 전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급은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얼마만큼 올라가냐라고 누군가 저한테 묻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는 뭐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갔다가 오늘 큰 폭의 조정이기 때문에 내일 저는 기술적 반등을 예상을 하긴 합니다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갖고 가는 구간이 이제 신규로 매수할 수는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그건 확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어떤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오늘 뺄 만큼 뺐기 때문에 자, 수급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수급은 바뀌는 거다. 일단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깊게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내일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하지만 보유자의 관점이고 어디까지 최고가를 높여갈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시총 1위의 삼성전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칩 부족 현상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고 있고요. 또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내년까지 160조 원에 달하는 신규 팹에 착공한다라는 소식이 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만약에 시장에 종목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다라고 하면은 두 개만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스마트한 분들은 지금 이제 카카오를 팔고 삼성전자를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개만 있다라고 하면 물론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테마주들을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뭐 살 리도 없긴 하겠습니다만 얼마만큼 수익률 원에 따라서 시황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가볍냐라는 것을 저는 반도체 시황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일주일 전쯤에 아마 확인하셨을 텐데 분명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슈퍼사이클 초입이다라고 얘기가 불과 보름 전, 3주 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나온 게 뭐냐면 공급이 이제 지금 이제 증설 얘기를 방금 앵커님께서 해주셨는데 증설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공급 과잉으로 연결이 돼서 단가가 인하가 돼서 뭐 어쩌저쩌 실적에 어떻게 될 것이다. 안 좋은 코멘트가 일주일 사이에 나왔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읽는 분들은 어떤 혼란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삼성전자 제가 그 의견을 왜 드렸냐? 뭐 삼성전자 나오면 사실 사서 내일 바로 올라갑니다.
30% 지금도 삼성전자 싸고 반도체 어쩌고 해서 하는데 갖고 가셔야죠.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어떤 시장에서 상징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존재를 하고요. 저는 삼성전자를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반도체가 계속 슈퍼 사이클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공장이라는 걸 지으면 우리가 보통 반도체 공장 짧게 잡아야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쇼티지라고 해서 공장을 짓는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종목 자체를 찍고 들어오는 돈보다는 어떤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액티브 패시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액티브 자금이 삼성전자가 좋아서 꽂고 들어오는 돈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 자금, 기관 자금이 시장에서 더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무조건 다 사야 되는 종목군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펀드라고 그러면 법으로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사실 나쁘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하지만 조금 진득하고 어떤 배당 성향도 있고 이런 분들은 갖고 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좋은 종목이기에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 보유하고 있는 거 상당히 좋지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이슈가 좀 도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단기적으로도 당장 내일도 고라는 의견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와도 엮여 있는 대원전선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소식으로 또 윤석열 테마와도 엮여 있고 구리 가격이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 보여주면서 이에 따른 수혜도 있던 걸로 풀이가 됩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대원전선 일단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테마는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업데이트. 우리가 가장 가까운 예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테마다 업데이트가 나옵니다. 임상 1상, 2상, A, B, 임상 결과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조금 죽더라도 그 다음에 업데이트되는 뉴스로 다시 급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조금 더 좋은 예로는 남북 테마주들 1차 회담, 2차 회담, 3차 회담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자, 오늘 일단 이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 그냥 윤 총장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과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 될 게 뭐가 있을까? 오늘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점을 찍었고 앞으로는 이제 TV 토론 이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1 야당의 입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 오늘 나온 뉴스 윤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요거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걸로 해소를 했기 때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차원은 좋긴 합니다만은 오늘 나온 대선 그 출마에 대한 선언이 더 크게 당분간 나올 게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원 전선 기업 가치를 논할 필요도 없고 인물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게 실적이 어떻다 차트가 어떻다 사실 볼 필요성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리를 하면 오늘 나온 재료보다 단기적으로 더 큰 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일단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간 정치 인물주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이 모멘텀으로 탄력을 받을 구간은 좀 지나지 않았나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핫했던 DB하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고요. 또 무선 이어폰의 고성장으로 이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이쪽 시장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DB하이텍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이 IT 쪽의 뉴스를 좀 살펴보면
반도체 장비가 지금 뭐 공급 부족 현상이다. 쇼티지가 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추가 제재에 앞서서 반도체 장비를 미리 다 싹쓸이를 하고 있다. 그것과 관련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반도체 공급에 지금 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코멘트들이 좀 나왔어요. 자, 그럼 DB 하이텍 물론 뭐 8인치 사실 돈이 많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의 뭐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8인치라는 건 어디다 쓰이냐 하면은 이제 다품종으로 소량 생산을 할 때 뭐 우리 방금 말이 나왔던 뭐 이어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동차 반도체도 될 수가 있고요. 뭐 시계에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최근에 뭐 전자담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 전자담배도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KTNG에서 생산을 못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DB 하이텍처럼 지금 현재 한 5개월 정도 답보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적도 좋고 잘 올라가던 기업들이 가장 경계를 해야 될 단어가 뭐냐 하면 피크 아웃이라는 단어입니다. 삼성전자도 거기에 막혔고 금호 석유도 거기에 막혔고 모든 잘 실적 좋아서 엄청난 상승을 하던 기업들이 꺾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피크 아웃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금호석유 지금 퍼가 3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올해 금호석유의 목표가를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60만 원 가야 됩니다. 60만 원 가도 쌉니다. 지금 얼마인가요?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 잘 올라가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실적에 대한 피크 아웃이 오지 않았나라는 얘기거든요. 자,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실적이 확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씩 계속 늘어나면 주가는 99% 아니라 100% 빠지거든요. 주가가 언제 가장 타이트하게 움직이냐? 실적이 가장 급격하게 늘어날 때 우리가 그걸 어디서 봤죠? KMW에서 봤고 시즌에서 봤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봤고 금호석유에서 보고 있고 DB 하이텍에서 보고 있죠. DB 하이텍 지금 공장 가동률 거의 99%예요. 공장 새로 짓기 전까지는 실적이 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주가 들어와도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실적이 더 좋아질 수가 없겠죠. 저는 기술적 분석상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위쪽으로 조금 열려 있지만 올해 초,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연결되는 어떤 그런 다이나믹한 퍼포먼스 있는 흐름은 나올 가능성 개인적으로는 제로에 가깝다. 왜? 변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좋지만 더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 수급상 그 의견을 드리지만 뭐 그렇게 따라잡는다라든가 이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처럼 폭발적인 상승 추세는 아니겠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내일장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위치한 세아베스트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2분기 판매량 회복을 통해서 큰 폭의 영업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수급이 쏠렸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뭐 기술적 분석상이나 수급상 그 의견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 철강 기업들은 뭐 P2P 기업이죠. 철강을 뭐 우리가 소비자들이 사진 않죠. 전방 산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 어디다 이제 파느냐. 사실 철강을 가장 많이 쓰는 세 개 업종이 있죠.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이제 건축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 자동차 이런 정도 수준인데 자동차 업황이 지금 좋냐? 지금 세아베스틸이 오늘 나온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방 산업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동차가 좋나요? 절대 좋지가 않거든요. 생산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조선 업황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좋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주가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조선업이 옛날에 화랑기였을 때 2007년, 2012년 이런 11년에 와 비교를 하면 좋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 세아베스틸은 세아 특수광으로 인해서 이 IT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에요. 일단 지금 오늘 뭐 사실 차트만 보면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차트를 좀 보여줬고 거래량도 좋고 수급도 좋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뭐 전방 산업이 좋다라고 하는 거 좀 그 부분은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2달 동안에 시장이 좀 안 좋은 기간 동안에 잘 버틴 가격 위쪽으로 충분히 줄 수 있는 수급과 거래량은 나왔다. 일단 뭐 세아 특수강은 오늘 거의 안 올려긴 했습니다만 베스틸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기술적 분석상, 수급상 윗방향으로 좀 열려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고를 외쳐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을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과 애니 능률, 정치 인물로 엮인 건 다 스탑 주셨고요. 나머지는 고라고 빨간불 켜주셨네요. 어떤 종목을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볼까요? 네, 오늘 LG 이노텍을 꼽았는데요. 네. 꼽은 이유는 사실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 의하면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을 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얘기도 아니고 어제 얘기도 아니고 그저께 얘기도 아니고 오래된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저께 떨어지고 어제 떨어지고 오늘 왜 올랐는지 뭐가 바뀐 거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수급이 조금 좀 바뀌기 시작했고요.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걸 좀 약간 독보석 같은 차트라고 하는데 차트가 너무 이쁘죠. 안 살 수가 없는 차트인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수급과 자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고가는 한번 갱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목표가 25만 원, 로스커 손절가 21만 원으로 딱딱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 상당히 예쁘다라고 언급해 주시면서 LG 이노텍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고엔스탑은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